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시장이 또 이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증시를 괴롭혔던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넘으면서 상승으로 전환한 뒤에 우리 증시가 마무리가 되고 8시가 넘으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미국하고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올라도 우리 증시 올랐는데 어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눌렸단 말이죠. 고점이라는 생각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 실현 물량들도 그렇고 수급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좀 꼬이는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주도 업종들 뭐 2차 전지, 로봇, 바이오, 반도체 골고루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그 대형주들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의 흐름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이유가 대형주들 덩치 큰 애들이 좀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고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지수 전체의 발목을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괜찮으면 내일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좀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그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개인들이 좋아하고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안 사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딱 오늘 로봇이었고 아마 반도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ETF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 오늘 올랐거든요. 반도체는 조금 빠졌지만 로봇도 괜찮았고 뭐 반도체도 다른 그 개별 종목들 빠진 거에 비하면 훨씬 덜 그 하락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ETF 투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이렇게 종목이나 업종이 눌릴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종목들이 하나같이 이제 다 좀 그 이렇게 개인들이 좀 고민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에코프로, 카카오뱅크, 테크윙, 로보티즈, SNS텍,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삼현 네, 이렇게 8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전체적으로 나왔고 특히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 좀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2.3%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좀 밀렸는데요.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반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작정하고 하락시킨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보면 제가 선을 2개를 그려놨는데 위쪽 긴 매물대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15만 9천 원, 대략 한 16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매물대가 아니라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바닥을 잡고 있는 자리, 15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가 지금 에코프로의 단기적으로 볼 때 저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3일 동안 지금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15만 5천 원 뭐 좀 더 양보해서 15만 4천 한 500원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깬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 밑에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한 14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또 만약에 신규 매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15만 4천 원대가 밀리면 깨지면 좀 더 지켜보시다가 14만 원대 내려가서 14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카카오뱅크. 지금
금리 인하가 끝났죠. 이제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좀 멀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 은행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워낙에 좋았는데 지금 은행주들 엄청 좋잖아요. 오늘도 좋았고 오늘 뭐 코스피에서는 거의 은행주들이 주도를 했는데 카카오뱅크도 그런 수혜를 이제 좀 누리는 것으로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지금 6일 연속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행주들은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은행주가 좋아질 거라는 건 작년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말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하 이제 거의 종료 선언을 양 중앙은행 수장들이 한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한 23,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27,000원대까지 온 거니까 한 2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도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뱅크의 수급이 아주 뭐 폭발적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고요. 자, 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이제 밀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쪽에 28,000원대에 있는 이 매물대 상단에 좀 눌린 거고요. 여기서 이 28,000원을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3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26,500원 있는 구간 오늘의 시초가 부근이 될 건데 예, 그 정도가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 볼 때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홀딩 또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26,500원에서 지지가 보이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돌파해서 올라갈 때 3만 원짜리 그다음에 28,000원 자리를 깨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되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개선되나 했는데 오늘 주가가 밀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87만 주밖에 안 나왔고요. 네, 주가는 뭐 더 이상 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이 밑에 지나가고 위에서는 초록색 61선이 누릅니다. 그 폭이 굉장히 좁죠.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위쪽에서는 누르고 아래쪽에서는 받쳐주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아래쪽에 21선 쪽으로 내려오면 뭐 매수를 하고 위쪽에 61선은 지켜보면서 지금 21선이 45,000원, 61선이 46,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 44,650원이니까 이 21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매수. 네, 오히려 매수.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1선 그 지지를 하고 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21선 지지가 나오면 45,000원 또는 44,000원대 이런 자리들은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결국에는 61선을 깨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 한 121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5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네, 오늘 코스닥에 외국인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결국은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네, 장중에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 아쉽죠? 기관의 매수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에 의해서 나왔지만 연기금과 투신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많이 팔았고 자, 일봉을 보면은 얘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5일선 다 깨고 올라갔다가 11선에 눌리면서 쭉 윗꼬리를 달고 빠졌고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락을 할 경우 아래쪽에 61선이 26만 4천 원 정도까지 밑에 아래 내려와 있고요. 금요일 날 저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61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61선은 계속해서 이 최후 방어선 같은 느낌으로 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깨지지 않는 한 갖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사기도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선의 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종목 SNS텍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이런 식의 수급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5% 넘게 하락했죠. 이틀 동안 거의 13%가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한 건데,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은 38만 주도 안 나왔죠.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는 작정하고 이제 고점에서 빼야지가 아니라 약간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반증이에요. 자, 일봉을 보면은 지금 매물대 바닥이 8만 5천 얼마에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아까 SNS텍이 11선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러고 있었는데 11선이 89,100원인데 88,9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1선 부근. 내일 양봉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그냥 11선 지지.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잡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1선 지지를 못 받고 밀릴 경우에는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8만 5천 원대 중반 이런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매수 타이밍을 자꾸 못 잡는다고 써주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오테크닉스 수급 보면 오늘 역시나 코스닥 반도체 양매도 나왔고, 금융투자가 오늘 샀습니다만 오늘 며칠째 사는 거죠? 1월 23일 이후에 계속 사고 있는데 결국 기관은 매도 우위로 끝났습니다. 개인만 샀으니 뭐 주가가 잘 가기 어려웠겠죠. 6.7%, 지난 이틀 동안 6.9% 올랐는데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오늘 이런 희한한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어제 고점 부근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냐면요, 41만 8천 원. 어제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3일선, 5일선 다 내줬고요. 5일선 정도가 39만 4천 원인데 지금 39만 1천 원이니까 5일선도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 바로 밑에 11선, 지금 38만 한 2천 원쯤 되는 자리고요. 이제 11선이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38만 원이니까 한 38만 2천 원이나 이런 정도 자리까지 추가 하락한 뒤 11선 정도에서 지지를 하느냐, 11선마저 뚫고 내려가느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11선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그 다음날 11선 지지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면 손절, 11선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나눠서 사시면 되고요. 1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11선에 딱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네 하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결국 11선에서 지지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일 시초가에 그냥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워낙 좋은 종목인데 지금 많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11선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네, 11선 38만 원입니다. 38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자. 만약에 11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35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아쉽죠. 금융투자 오늘도 샀는데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도 않았고요. 오늘 삼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냥 약간 좀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왔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하루 정도 쉬어가자. 어떻게 미국 증시 선명하지도 않은데 쉬어가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봉을 보면 지금 제가 선 그어놓은 데가 21선입니다. 18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 이게 뭐냐면요. 지금 자리가 3일선, 5일선 이런 단기 이평선에 기대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오늘 3일선은 19만 3,400원. 5일선은 19만 5,700원이니까 딱 19만 4,900원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간에서 대충 3일선, 5일선 이런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미국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가 빠진다.
그럼 얘는 조금 하락해서 이제 아래쪽에 18만 5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또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면은 바로 반등을 해서 한 22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또는 매수 노려보고 계신다면 아직 여전히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위쪽으로 갈 때 사는 거죠. 아래쪽으로 빠지면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면 보겠습니다. 사면. 코스닥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얘는 역시 금융투자가 매수. 얘가 그 최근에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반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봉 보시면 이제 61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5만 5천 원 정도는 그 3현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만 5천 원. 왜냐하면 이제 지금 3현의 이 61선 자리가 5만 2.7번, 5만 3천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5만 4,300원 정도가 저점이었던 걸 또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5만 4,300원까지 밀린다기보다는 대충 5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5만 6,400원 시초가가 최저가,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출발해서 쭉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밀렸죠. 윗꼬리를 길게 달고, 아까 로보티지하고 비슷합니다. 로보티지는 이제 결국은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사면은 하락으로 전환하진 않고 뭐 많지는 않지만 500원 올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시장 분위기 또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로봇 쪽에도 좀 약세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5만 5천 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뭐 5만 5천 원, 뭐 5만 6천 원 이런 정도 자리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보고, 목표가는 21선 내려오고 있는 6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03, 0.04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